20살 때의 제 학생증입니다. 저는 서울대 화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뜻밖의 전공인가요? 당시 서울대 다니고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하지만 이미 서울대 졸업생을 몇 번 만나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서울대 나온 거 별거 아닙니다. 수능 시험 몇 문제 더 맞췄다고 천재도 아니고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도 아니고 재능이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변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제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남들보다 더 일찍 과외를 시작했고 더 많은 학원에 다녔기 때문이라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별 다른 고민과 유혹 없이 공부만 하면 되었던 환경도 한몫했을 겁니다. 대학에 와서 보니 동기들 모두 그저 성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천재라고 생각되는 애는 40명 중 한두 명 있더군요. 나머지는 그저 열심히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던 애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긍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와, 너 공부 잘하는구나. 너 참 재능 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도전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가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선순환이 이어지죠. 반면 몇 번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부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 재능이 없구나. 나는 수학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자신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채 자신이 평범하다고, 아니 부족하다고 믿게 됩니다. 양측의 학생 모두 결국 자신이 받는 신호를 따라갑니다. 분명 누군가는 재능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따지고 들 겁니다. 유전적으로, 태생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재능, 시험 몇 문제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다. 표준화된 시험으로는 당신의 재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전부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나는 특별하지 않으니까 라는 변명을 하면서 도망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재능이 없어 보이는 건 아직 제대로 실력을 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받아서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하지 않았거나 아직 노력의 양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직까지는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직 당신에게 로준솔의 손가락이 주어지지 않아서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로준솔의 손가락이 뭐냐고요? 이제 제대로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이군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정주영 작가의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입니다. 작년에 나온 책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자 국내에 이 정도 내공을 갖춘 책이 있구나 놀랐던 책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정주영 작가는 우리 사회가 인류 대학이라는 것에 너무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위 나열하기를 좋아하고 등급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문화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몇 번의 시험에서 등수나 등급이 낮게 나오면 학생들은 그것이 자신의 잠재력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받은 점수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재능, 능력과 정말로 상관없습니다. 점수는 그저 그 학생이 얼마나 일찍 공부를 시작했는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지, 부모가 아이의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공부 외의 유혹에 아이가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환경이 달랐던 거지 잠재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신호를 받고 자신의 재능을 꺼버린다고 정주원 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로준솔이 한 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교수는 학생 몇 명을 지목하면서 지능 지수가 높은 학생이라
담당 교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9개월 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사실 로준솔은 그저 무작위로 학생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른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9개월 동안 주었습니다. 너는 똑똑한 아이야. 너는 특별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호를요. 그러자 그 신호에 맞게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진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신호의 힘이 확인되었군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신호는 어떨까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은 이어서 클로드 스틸의 실험을 자세하게 소개해줍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 클로드 스틸은 상위권 대학의 여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단, 다음 같은 신호를 먼저 주었죠.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논란이 있다. 과거 비슷한 여학생들이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서 이를 다시 검증해 보려고 한다. 이 신호를 받지 않았을 때 여학생은 남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신호를 받자 여학생의 점수는 완전히 눌러 앉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밌게도 연구진은 이번에는 남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신호를 주었습니다. 지금 치는 시험은 아시아 남학생들과 경쟁하게 될 겁니다. 아시아 학생의 수학 실력은 높기로 유명하죠. 백인 남학생들은 아시아 남학생들의 옆자리에 앉자마자 점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엘리트라 불리던 사람도 더 뛰어난 엘리트라 생각되는 사람과 경쟁하게 되면 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죠. 부정적인 신호의 힘은 너무나도 커서 스스로 엘리트라 믿은 사람마저 무너지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서울대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처음으로 낮은 등수를 받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학교에 와서 보니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서울대에서도 결국 순위는 가려지고 누군가는 낮은 등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저 또한 1학년 때 처음 낮은 등급을 받고 좌절했습니다. 그 점수가 제 전공에서의 재능이라고 느껴졌어요. 공부가 싫어졌고 시험 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혼자서 제대로 공부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친구에게 숙제를 보여달라거나 공부를 시험 하루 전까지 미루는 식으로 도망쳤습니다. 한번 낮은 점수를 받고 생겨난 부정적인 신호들로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교를 얻은 자신감이야말로 비교로 인해 쉽게 열등감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선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수나 순위 따위로 자신의 잠재력을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은 선배가 창업을 해 성공하는가 하면 꾸준히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면 어떤 분야든 부딪혀가며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며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라는 곳 안에서도 부정적인 신호를 허용한 사람은 무너지고 나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도전하며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클로드 스틸과 연구진은 학교로 가서 성적이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상위권과 비교당하던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시켰습니다. 공부는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키우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여전히 같았고 교과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신호를 차단하자 그들의 성적이 2배가량 확연하게 뛰어오른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서 아이비리그 입학장이 보였습니다. 정주원 작가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불빛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꺼버렸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무언가를 포기해버렸을까. 신호를 차단하라. 익숙해진 어둠에서 이제 그만 나와라. 몇 번의 시험으로 몇 번의 실패로 자신이 그저 그런 사람이라 믿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깨주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어
여러분이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클로드 스텔 교수처럼 여러분 주변의 신호를 대신 차단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경험과 어떤 좌절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신호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와 당신만큼은 그렇게 믿어봅시다. 지금 저는 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아직 성공한 건 아니기에 제가 사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을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 말하듯이 부정적인 신호를 완전히 차단해보세요. 책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